세월호 침몰사고 8회째 수색 작업이 선내 3층과 4층 다인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원과 학생들의 시신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3층 식당 칸 진입에 성공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희생된 단원과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임시합동 분향소가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됐습니다. 조문객 수천 명이 찾아가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고인들을 애도했습니다.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은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로 불립니다. 검찰이 한국선급에 이어서 오늘 한국해운조합을 압수수색하면서 해운항만 관련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원 전 세모 회장의 집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세월호 선미 부분에 무리한 증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에 증축된 대부분 공간이 사실상 유병원 전 회장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언을 SBS가 확보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청해진 해운에 지난 20년간 인천 제주간 항로의 독점권을 보장해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특혜를 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취재했습니다. 해경의 한 간부가 세월호 침몰 초기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목포 해경이 선사와 진도군에 보낸 공문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여준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면서 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고의 철에서 더 강한 차가 태어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사고 8회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희생자 시신 35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온 나라에 슬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수색은 내일이 고비입니다. 시간에 또 바다의 조건에 쫓기고 있습니다. 동거차도 연결하겠습니다. 한승구 기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루 숨가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3층과 4층 선체, 특히 4층 배꼬리 부분에서 희생자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하루 실종자 35명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희생된 사람은 모두 156명이 됐습니다. 14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얼마나 많은 실종자를 발견하느냐가 수색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물살이 약한 소조기가 끝나고 모레부터는 물살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수할 수 있는 시간대는 물론 잠수 요원들의 움직임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팀은 오늘 낮 사고 현장에 있던 기존 바지선을 9배 더 큰 규모의 잠수 지원 전문 바지선으로 교체했습니다. 새 바지선은 선체 위쪽까지 거의 접근해 잠수 요원들이 이곳에서 직접 다이빙할 수 있고 감압 장비와 휴식 공간도 갖췄습니다. 주말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오늘과 내일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한승구입니다. 오늘 수색은 승객 여러 명이 모여있던 3층과 4층 다인실에 집중됐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위치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저는 수색 작업이 한창인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지선 위에는 이 잠수 요원들과 관계자들이 지금 가득 서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색 작업은 161명의 학생들이 투숙했던 4층 백고리에 있는 다인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3층 선소에 있는 다인실도 주요 수색 대상입니다. 다인실을 집중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숙식을 했기 때문에 해경은 어제 오후 3층 식당 칸 진입에 성공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수요원들은 수중 절단기를 동원해 객실 벽을 자르거나 특수망치로 유리창을 깨가며 객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의 유도선을 중심으로 먼 지역은 추가 유도선을 이어놓고 10여 미터마다 2인 1조가 대기하면서 이양되는 시신을 인도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의 잠수대원을 투입해 수색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조류가 많이 약했고 시야도 조금 평소 때보다 한 50에서 60cm 정도로 지형이 좋았습니다. 해경은 빠른 물살 때문에 그동안 활약을 못했던
다관절 해저 로봇과 영상 음파 탐지기를 다시 투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희생자가 속속 수습되면서 시신 이송과 확인 장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종된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희생자 수습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도 팽목항에 간이 영안실이 설치됐습니다. 빠른 검안과 검시를 위해 검안이 11명과 검사 2명도 배치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곧바로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합니다. 인상, 차기 등을 토대로 거주지 영안실로 우선 옮겨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간이 인도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찾던 가족이 결국 희생자로 확인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곳곳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나마 시신이라도 찾은 가족들과는 달리 체육관에 남은 가족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자 명단을 기다릴 힘조차 빠져갑니다. 군은 신속하게 희생자들을 옮길 수 있도록 군용 헬기 2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진도와 안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범정부 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가족뿐 아니라 구조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안산에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들에 대한 임시 합동 분향소가 완성됐습니다.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최영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합동 분향소에는 날이 어두워졌지만 조문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8,0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흐느낌 속에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 재단에는 단원고 학생 43명과 교사 4명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주문객들은 영정 앞에 묵념하고 헌화하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 시내 12개 병원과 연결 직장에는 학생 희생자 62명을 비롯해서 67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당수 학생들은 퇴원 가능한 상태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임시 합동분향소에서 SBS 최용기입니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위로의 마음에 더해서 미안함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 달려온 어머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향소 밖까지 겹겹이 긴 줄로 이어진 조문 행렬. 국화 한 송이를 들고 학생들의 영정을 마주한 시민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들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고는 그냥 너무 불쌍한 마음, 안타깝고 너무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떠나보낸 아이에게 늘 그랬듯 그곳에서 밝고 힘차게 지내야 한다고 당부하는 편지는 조문객들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을 용서해달라는 추모객들의 메시지는 분향소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살라는 안타까운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언니 오빠들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후배들의 절규에 듣는 이 모두의 가슴이 메었습니다. 손자 같고 아이 같고 살 일이 구말 일 같은데 이런 생떼 같은 애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분하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생업을 제쳐두고 달려온 조문객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어린 영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 일만큼은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절규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이 절대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안타까움과 미안함 속에 끊임없는 눈물의 조문 행렬은 안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명의 발인도 엄수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신이 뒤바뀌거나 장례식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빈소를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모양의 웅구 차량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딸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조차 못합니다. 40분 뒤 옆 빈소에서 다른 학생의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안산 단원고 학생 25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아들의 발인을 준비하다 시신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이 바뀐 사례는 벌써 3번째입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진짜 부모는 장례를 치르러 달려왔지만 빈소가 없다는 말에 20시간 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생떼 같은 새끼들이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얼어 죽었는데 빈소 하나 마련을 못 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애원을 했어요. 우리 자식 빨리 빈소 마련해달라고. 안산 지역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학생 4명의 시신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안산께 만약에 10개라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은 몇 배 이상이잖아요. 부족한 것은 이 근처에 시흥, 화성, 안양 이런 데다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죠. 자식을 앞세워놓고도 빈소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모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수사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한국해운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낙하산 인사 형태로 해운업계를 장악해왔다는 건데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고리의 유착 관계를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오늘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연안 해운업자들의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안전운항 관리와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사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석유와 자재를 공급하고 선박 관련 보험과 대부 등 자체 금융업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과정에 감독기관과 유착은 없었는지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1977년 이후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0명은 모두 해양 관련 부서 고위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선박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에 대해선 부산지검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선급도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양 관련 전직 고위 관료였습니다. 검찰은 전직 관료 출신들이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선박의 안전운항 감독이나 선박 안전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향한 대수술로 번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해외 거액의 재산을 조성하고 사업을 확장해온 과정도 의혹이 많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전 회장의 집과 관계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유 전 회장 일가 30여 명을 출국 금지시킨 지 하루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며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이나 배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세모와 천해지,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 핵심 4개사에서 외환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400억 원대에 이르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당국에 제대로 신고했는지, 송금은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13개 계열사를 지배하게 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천혜지를 비롯한 핵심 4개사의 회계장부를 제출받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해외 법인을 세우며 역외 탈세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복잡한 소유 구조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도 관여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청해진 해운은 이름 그대로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주로 하는 해운회사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증축 공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3월, 청해진 해운은 사업 목적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합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전시대행업, 사진예술품 판매업 같은 해운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술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사진작가이자 미술품 애호가인 유 전 회장의 대외활동과 일치하는 것들이라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증축의 일부가 이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든 5층엔 겨우 손님 11명을 더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수익성과 크게 관련 없는 대형 전시실이 마련된 것은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하는 유 전 회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싹 돌아보고 갔다 내셨대.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일가가니까.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증거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세월호 증축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증축한 세월호 백고리 5층 부분은 이 실소유주인 유병언 씨를 위한 전시실로 꾸민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객실 증설이 아니라 유 씨를 위한 공간을 만든 겁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도면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할 당시 4층이던 세월호는 지난 2012년 증축을 거치며 5층으로 층고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5층 백고리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한 직원은 이곳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사진작가 아해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갤러리라고 털어놨습니다. 증축하면서 제일 위에 거기는 그 유병언 회장 나오제. 사진작가를 안 하거나 사진 전시실을 한다고 갤러리도 만들어놨어요. 갤러리 같은 데 가면 기본 조명 다 해놨지. 전시장은 가로 21m에 세로 40m, 840제곱미터 넓입니다. 그거는 이제 증축을 해야 그 공간이 나오니까. 증축하기 전에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지. 청해진 해운 고위 임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상태였고 유 전 회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언 회장님 사진전을 하려고 전시실을 꾸몄다고 들었거든요. 글쎄요, 뭐 본인 사진도 걸고 뭐 다른 사진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계획이? 세월호 5층 증축이 배의 복원력을 약하게 만든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유병언 씨는 또 기독교 복음침례회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속칭 구원파로 불리는데 유병언 씨 일가가 주요 계열사들을 이 구원파 신자들로 채우고 이들의 헌금을 사업 자금에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침례회, 속칭 구원파는 지난 1962년 권신찬 목사와 건목사회 사위인 유병언 전 회장이 설립한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기독교 전문가들은 구원파가 특이한 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의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부 전문가들은 이런 교리가 사람들의 죄책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도덕 폐기론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구원파의 현재 교인들은 사실 무근이며 성경의 원뜻에 충실한 교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원파에서 탈퇴한 사람들은 유병언 전 회장이 특유의 구원론을 내세워 모은 교인들로 기업을 불려나갔다고 말합니다.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 해운, 선박회사인 천해지, 다단계 판매를 하는 다판다 등 계열사 임원 대부분도 구원파 신도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회장은 일반 직원들도 주로 구원파 신도나 그 친인척들로 선발했습니다. 99% 교회 식구들이 다 회사 직원들입니다. 외부인들을 사용한다는 이종식이나 대학교 정도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그것들은 거의가 다 식구들로. 이들에게 손쉬운 구원을 약속하는 대신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 뒤 이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키워왔다고 전 교인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업들은 다 그 교회 식구들 자금으로 조성이 된 거고요. 뭔가를 발표해드리겠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감히 말을 못하죠. 심지어 신용협동조합까지 만들어 신자들에게 운영을 맡긴 뒤 자금을 끌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넘어 불법 행위를 벌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년간 인천 제주 간 항로를 사실상 독점 운항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아올 수 있었나 취재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여객선 정기 항로는 모두 60개입니다. 이 가운데 80%인 47개 항로는 한 개 업체만 독점 운항하고 있고 2개 업체만 오가는 항로도 10개입니다. 사실상 한두 개 업체만 운항하는 독과점 항로가 전체의 95%에 이르는 셈입니다. 이는 특정 항로에서 기존 업체가 이익을 못 내면 해당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지 않는 제도 때문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지난 20년간 인천과 제주 항로를 독점해온 것도 이런 특혜 덕분입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00년 면허제를 허가제로 완화했고 영국에는 진입 규제 자체가 없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여객선 선령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해 준 것도 기존 업체의 무사한 일을 부추겼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싼 값에 낡은 배를 사들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신규 업체 진입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노후화되고 교체해줘야 되는데도 돈 아낀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청해진 해운이 18년 된 세월호를 헐값에 사들인 것도 사용 수명이 기존의 2년에서 12년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독과점 구조를 양산하고 적절한 안전 점검 없이 노후 선박 구입을 유도한 어설픈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해진 해운이 허가도 받지 않고 여수 거문도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제멋대로 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데 과징금 30만 원 물고 끝났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뱃길을 잇는 청해진 해운 여객선 오가고호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지난달 8일 여수 거문도 항로에 예정이 없던 오가고호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화창한 날씨로 승객이 급증하자 예비 여객선인 오가고호를 이 항로에 추가한 겁니다. 문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운항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운항 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신청은 항만 당직실에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 다 하다 보니까 팩스가 안 가서 제대로 전달 안 돼서 여수 지역 항로에서만 올 들어 3개 업체가 항만 당국의 승인 없이 제멋대로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사가 받은 행정 조치는 고작 과징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10분의 1로 대폭 감면받아 30만 원만 냈습니다. 20% 이사위반은 20%, 50%, 100% 이렇게 수정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늦게 신고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여객선 운항 사업은 언제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